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감나게 읽고 녹음하기예요. 이 활동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릴 땐 집집마다 대개 이거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바로 라디오였죠. 물론 선생님이 어릴 때 쓰던 라디오는 이렇게 좋은 라디오는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라디오에서 뉴스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그걸 좋아했어요. 텔레비전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라디오는 가지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소리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상상을 하게 돼요. 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상상은 듣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죠. 같은 걸 들어도 이렇게 상상하는 걸 옆 사람은 머릿속에 다른 걸로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듣는 것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보게 되거든요. 라디오와 달리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대하는 것은 텔레비전이죠. 라디오와 달리 텔레비전은 소리도 나오고 움직이는 화면도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져요. 대신에 이렇게 소리와 화면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연히 상상을 덜 하게 되니까 생각도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는 움직이는 화면이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는 화면도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가 찍는 사진과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색깔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흰색, 검은색 또는 이것을 연하게 사용하느냐 진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회색 정도가 있었죠. 이렇게 흑백 사진이 흰색, 검은색, 회색 정도였다면 요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칼라 사진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파란 하늘, 붉은 장미, 하얀 구름, 먹음직한 음식 등등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 굉장히 많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라디오와 칼라 사진을 섞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바로 라디오극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듣기만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직접 책을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색깔을 넣어서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꽤 많은 인물이 나오는 걸 알게 됐죠. 입사, 나그네, 초록머리, 쪽제비, 수탉, 우두머리 오리, 문지기 개, 양계장 주인 남자, 양계장 주인 여자 등등 제법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책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인물들의 목소리를 전부 다 다르게 읽으면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게 들려요. 마치 칼라 사진처럼 인물의 목소리에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힘껏 읽기를 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얼만큼 들었는지 여러분에게 설문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친구들이 1, 2장은 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꾸준히 들으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목소리를 다양하게 읽었는데 라디오극을 듣는 것처럼 실감나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잎사귀의 목소리, 초록머리, 쪽제비의 목소리 등 인물마다 전부 다른 목소리를 생각해서 읽은 것이죠. 자, 나머지 이 부분은 안 읽은 사람들은 이 학습터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곳을 눌러서 꼭 듣기 바래요. 그럼 선생님이 읽은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지요. 먼저 잎사귀의 목소리입니다. 닭장에는 다시 안 갈 거야. 이제 겨우 나왔는걸? 나는 폐계라고. 다음은 나그네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쪽제비란 놈을 잘 알아. 타고난 사냥꾼이라 우리는 녀석을 당해낼 수 없어. 녀석은 내가 본 어떤 쪽제비보다 크고 강하단 말이야. 초록머리 목소리입니다. 엄마는 마당으로 가요. 나는 물 위에 낄 테야. 쪽제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너 나를 애꾸로 만들었겠다. 돈 파먹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너희 둘에게 똑같이 오지 않아. 수탉의 목소리입니다. 헛간의 우두머리는 바로 나다. 나그네는 헛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야. 우두머리 오리의 목소리입니다. 너를 헛간에 살도록 허락한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다니. 문지기 개의 목소리입니다. 아무나 들여보낼 수는 없어. 나는 빈틈없는 문지기라고. 자, 이렇게 마당 식구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양계장 주인 남자도 있고 양계장 주인 여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어때요? 한 가지 목소리로 읽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재미있죠?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그것을 녹음해 보는 거예요. 장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동지에 안내해 두었어요. 모두 14개의 장면을 안내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읽기 자료를 읽어보세요. 읽기 자료는 이 학습터에 올려져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물의 목소리는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잎삭은 헌신적이고 굳센 엄마의 목소리, 쪽제비는 사납고 못된 사냥꾼의 목소리, 문지기 개는 잘난 척하지만 어리숙한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혼자서 다 읽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인물이 한 말, 그러니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제각각 소리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대화글 앞뒤에 있는 설명글도 읽어야 해요. 물론 그 목소리도 다르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실감나게 읽고 녹음하기를 할 때 가족을 참여시키면 좋아요. 부모님이나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등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읽고 가족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읽을 수 있어서 녹음해 보면 훨씬 재미있게 들릴 거예요. 나는 혼자 하는 것이 좋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물론 혼자 읽고 혼자 녹음해도 괜찮아요. 장면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읽은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이때 인물의 목소리 역할을 맡은 가족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을 녹음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앱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녹음한 것을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안내한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녹음한 것도 들어보세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을 거예요. 활동지도 끝까지 꼭 해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수업 시간 되었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